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17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운동, 즉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한 방법이 무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적인 또 마음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일본과 싸워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는데요. 물산 장려 운동은 조만 시기에 평양에서 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산 장려 운동에 구호가 있었는데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은 조선의 상품을 사서 우리나라 국민을 돕자는 얘기죠. 그래서 국산품 애용, 금검 절약, 금주 금년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물산 장려 운동도 일본의 방해를 받게 되었고요. 또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매한 조선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등교육, 즉 대학을 설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뜻있는 인사들은 우수한 조선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대학을 설립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제, 이승은, 이런 인물들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해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구호가 무엇이냐? 한민족 1천만인이 한 사람이 1원씩만 기부를 하면 1천만 원이 모이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이를 일본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일본이 대학을 설립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뜻을 세워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일본인들이었어요.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성제국대학이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이 문맹퇴치 운동을 했던 언론 활동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이 있었고요.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화로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 민중속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은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농촌 계몽. 그래서 무지한 농민들도 배워야 한다. 배워야 산다. 알미 곧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지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깨치는 이런 문맹퇴치 운동이 언론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는 생정권 투쟁과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에 와서는 이것이 민족운동으로 성격이 격렬해지게 됩니다. 20년대의 특징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30년대의 특징은 민족운동으로 변하고 이것이 혁명적, 투쟁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농민운동으로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도 192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노동 총동맹이 결성이 되었고 1930년대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고 혁명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공통적인 것을 보면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은 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30년대 가서는 이것이 민족운동으로 상당히 혁명적으로 투쟁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것으로 원산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운동을 보면 60만세 운동입니다. 우리가 앞서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이를 계승하고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 운동이 고종의 인산위를 기해서 일어났다면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만세 시위였었지만 크게 확장하지 못하였어요. 그 다음에 강주 학생 운동인데요. 강주 학생 운동은 신간회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신간회는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강주 학생 운동은 3.1 운동 이후에 벌어졌던 최대 민족 운동이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합하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먼저 민족주의 계열의 분화라고 했는데요.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나뉘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타협적 자치운동을 전개하자, 즉 자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자치주의자. 자, 이 자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 일본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타협적인 자체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사회주의자들도 세력이 약화되었어요. 일본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탄압을 가하게 되어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되자 사회주의 세력이 약화되죠. 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러니까 일본에게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합쳐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정오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활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고, 이런 유일당 운동에서 만든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자들이 합쳐서 만드는 신간회라는 단체입니다. 역시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간회의 강령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자, 민족의 단결을 하자, 기회주의자를 부인한다.
즉 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자치주의자, 일본에게 타협하는 타협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신간에는 전국에 지회가 설립이 되었고 연설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을 도왔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1929년에 광주 학생운동을 신간회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활동을 벌였던 신간회는 역시 일제 탄압을 받아서 1931년에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형평운동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차별을 없애자. 우리가 이미 갑오개혁에서 신분제도는 헌법적으로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법률적으로 신분제도는 이미 갑오개혁에서 없어졌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양반이다, 천민이다 해서 신분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년운동인데요. 소년운동은 천도교에서 소년회를 조직을 하고 대표적인 인물은 방정환이었습니다. 방정환은 색동회를 조직을 하였어요. 자, 그리고 이 색동회에서는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요. 잡지책,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천도교에서 주축이 되었던 거죠. 다음으로 여성운동인데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문맹 폐지, 또 생활 개선 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 운동도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성 유일당 운동으로는 근의회가 그 대표적인 단체였어요. 그래서 신간회의 자매단체였다, 근의회는. 그리고 잡지책, 근의를 발간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민족문화 수호 운동입니다. 먼저 한국사 연구의 방향입니다. 한국사 연구 방향으로는 첫째, 민족주의 사학이 있었는데요.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국사의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 역사의 우수성을 강조해서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긍심, 독립심, 용기를 주자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가 있었습니다.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박은식은 혼을 강조하였죠. 혼. 나라의 혼, 민족의 혼이 있다라는 얘기죠.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그 난가사상이라고 해갖고 그 화랑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아니었는가. 그 다음에 정인보 같은 경우에는 어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자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토대다 이거지. 물질적인 거. 정신세계보다 이런 물질적인 것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약간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른 한국사 발전을 강조하였다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식민사관으로 들여다볼 때 일제는 우리나라는 정체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고대에 정체되어 있다.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역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조선의 역사는 고대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론입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계사와 같이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함께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른 한국사 발전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백나문을 들을 수가 있고요. 백나문은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썼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증사학이 있었는데요. 실증사학은 실질적으로 증명한다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문헌을 고증한다 이거죠. 연구하고 증명해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사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손진태, 이병도 등이 진단학회를 만들어서 실증사학을 연구했고요. 진단학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진단학보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어연구단체입니다. 19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한글이라는 잡지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각야날을 제정하죠. 이 각야날은 바로 우리가 그 한글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날. 네. 한글날을 제정했다. 자, 일제 탄압으로 조선어연구회는 없어지고 그것을 이었던 단체가 조선어학회예요. 자, 조선어학회는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함, 표준어를 제정하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어요. 자, 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교활동으로 불교에는 한용운이 대표적입니다. 조선 불교를 개혁하자고 해서 조선 불교 유신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개신교에서는 민중을 계몽하고 문화사업, 특히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회사업으로 학교나 병원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의민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어린이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방정환의 색동회, 또 어린이날 제정하는 거 배웠죠.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책을 만들었고 또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종교가 있었는데요. 대종교의 특징은 상당히 민족적입니다. 당군을 숭배하자는 거죠. 그리고 인물로는 나철과
오기오가 있었습니다. 이 나철과 오기오는 중국으로 가서 중강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고요. 이 중강단은 3.1운동 후에 북로 군정서로 개편해서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던 종교였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1920년 후반부터 농촌 계몽의 일환으로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 한글을 보급하였다.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을, 동아일보는 분화로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 형평운동, 국채보상운동, 문맹퇴치운동, 60만세운동. 문맹퇴치운동이었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 한국사 연구 방향은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사학자는 민족의 혼을 강조한 박은식과 난가사상을 강조한 신채호가 있었다. 어를 강조한 정인보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했는데, 식민사학, 실증주의사학, 민족주의사학, 사회, 경제사학. 자, 이분들은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였어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자, 민족주의 사학자였죠. 자, 다음 강령과 관계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 이것은 신간에 대한 강령이죠. 신간의 강령이에요. 자, 이 신간회는 우리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했었죠. 자, 1번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였다.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합장하였다. 광주 학생운동의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4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종교는 A. 당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고자 나철, 오기오 등이 조직했대. B.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어. 자, 어떤 종교단체냐? 대종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자, 정답은 1번. 나철과 오기오가 조직했던 대종교였습니다. 민족적인 종교였죠. 5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민족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국산품 애용, 금검 절약, 금주, 금년운동을 전개하고 토산품 애용 부인회가 참여했고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택치운동, 농민 노동운동, 물산 장려운동. 자, 이 운동단체는 국산품 애용운동을 강조했던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사 1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